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셨던 패더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아이고,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목소리가 정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번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네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뭐 그런 형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번 이야기 이어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그 전과는 다른 걸 보는데, 최근에 한 달간 계속해서 보이는 분이 있는데, 예. 요번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 저는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먼저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딱히 이유는 없는데, 사실 저번 방송 때 방송으로 긴장은 안 됐었는데, 제가 그때도 아이들이 입원해 있어서 차에서 제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아이고, 예. 그게 차 창문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떨려가지고, 엊그제도 봤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 아프면 안 돼요. 그죠? 네네. 네, 빨리 괜찮아질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네. 그때 당시 존재부터 먼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패더죠. 처음에 이 귀신을 보게 된 게, 맨 처음에 아이들이 지금 한 달간 2번에 걸쳐서 입원을 했는데, 아이고. 한 3주 전쯤에 입원했을 때 제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날 가겠다 하고 그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한 5시, 6시쯤 됐는데, 저희가 전원주택인데 길냥이들이 좀 쉬었다 가라고 캣타워나 이런 걸 마당에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고양이들이 자주 놀러 오기도 하는데, 이 동네에 대장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여기에 놀러 온 애들을 자주 내쫓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새벽 5시, 6시쯤 됐는데, 밖에서 그 왜 고양이들끼리 싸울 때 막 고양이가 앙칼지게 막 죽어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러면서. 네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대장고양이다. 얘 빨리 가서 내쫓고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에 또 여기서 막 물려서 상처가 되고 골절이 나고 이런 고양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방망이 같은 걸 하나 들고 막 뛰어나갔는데, 그 캣타워 앞에 할머니 분이 쪼그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새벽에 웬 할머니지? 그래서 처음엔 그냥 저희가 늘상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할머니 뒷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 이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게 건드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제 집이고, 할머니가 뭐 혹시 저희 집 앞에 자주 들어오는 할머니는 계세요. 박스 내놓으면 가져가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혹시 그런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여기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딱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앙칼진 그 고양이 소리 있잖아요. 그걸 막 내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 본 건데 정확히 봤는데 눈이 그냥 사람 눈인데 위에서 아래로 감기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이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벌벌 떨면서, 그 이후로 제가 처음 돌비님한테 카톡했을 때 2년 전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뭐 절, 무당집, 뭐 기독교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믿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킬 수 있는 건 다 켜놓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7시쯤에 해가 좀 뜨길래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저번 시참 때 그 할머니는 아닌데 제가 방송에 참여하려고
차에 가서 그 앞전분 거를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막 계속 그 앞을 왔다 갔다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쪽에 원체 밤에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어린이 병원이라 보호자인가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쪽 차에 가서 창문을 이렇게 뒤다보고 또 저쪽 창문에 가서 이렇게 뒤다보고 그러다가 제가 있는 차에 와서 창문 안을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하자는 건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비춰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그분도 눈꺼풀이 아래에서 위로 감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요 한 달간 이런 분을 2분, 3분을 본 것 같아요. 이런 귀신을 2명, 3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방송하는데도 계속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인가 40분 정도 보고 있다가 없어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류의 귀신이 있나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해서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어떤 귀신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영적인 기운이 있는 분이 야외에서 시참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태까지. 네네. 갑자기 시참이 안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냥 네네. 뭐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다. 눈이 아래에서 위로 감긴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최근에 본 귀신은 이렇다라고 또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저번 이야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저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오토바이 타고 나게 되고 제가 이제 점점 귀신이랑 사람의 구분을 짓지 못한 공포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게 돼요. 그렇게 사고 후에 집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때까지 20년 조금 넘게 사는 동안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그간을 쭉 훑어보면 주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귀신을 본다던가 느낀다던가 혹은 뭐 이상한 꿈을 10여 년에 걸쳐 이어지게 꾼다던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처럼 맞서 싸워보려다 도태돼서 자신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또 나아가서는 뭐 죽음으로 어쩌면 이 존재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절시킬 갇힌 공간 속에서 서서히 죽음 속에 몰아넣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살다 보면 왜 사람인데 정말 악마가 있다면 저런 사람들이 악마일 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잠시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계획하고 움직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2-3차례 택배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의 경험도 늘었고 돈도 모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를 사랑해주고 가꿔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진짜 막연하게 그냥 돈만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무속신앙을 알게 되면서부터 굿이나 뭐 어떠한 행위를 받기 위해선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당시 현재로 돌아와서 23살이었고 오토바이도 팔고 통장에 돈까지 다 합하니까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내 인생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 시간을 쏟아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게 돼요. 그 카페에서 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카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었고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사람도 있었고 문에서 이제 그거를 약간 상업적 도구로 쓰려고 접근했던 사람도 있었고 방송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사람이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나와 같은 걸 보는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때부터 사람을 흉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아닌 뭐 테스트였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 50명 분이랑 제가 흉가를 그때 당시 한 4, 50군데를 다녔었는데 제가 보는 그 존재를 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단 한 명도 없이 허무하게 끝났는데 근데 마지막쯤에 저와 같은 것을 보지는 못하는데 다른 존재를 보는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그게 마지막쯤에 일어난 일인데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거든요. 익명성이 엄청 보장되어 있는 카페였기 때문에 만남을 약속하고 그분이 강원도 평창 버스터미널 쪽으로 와달라고 해서 그쪽 근처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제 친구와 강원도 근처에 흉가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장소 선점까지 해서 만나게 됐죠. 그 근처에서 밥을 좀 든든하게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었어요. 어두워지기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분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해 생각나는 건 20대 중반 여성이었고 각진 뿔테 같은 걸 쓰셨었고 강원도 억양에 그냥 말도 나긋나긋 정말 잘하셨어요. 딱 학교 다닐 때 조용한데 차분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11시쯤 그때쯤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거기는 이제 3층짜리 폐모텔이었고요. 앞쪽으로는 중앙선 있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었고 주변은 이제 온통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앞쪽 문들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폐가 치고는 잠금장치나 이런 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뒤쪽에 철문에 동그란 손잡이가 있어서 그것도 막 돌려봤는데 그것도 안 돌아가고 헛돌았었고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반 바퀴 더 돌아가니까 그쪽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창문이 유리가 깔끔하게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혹시 높진 않은데 저 창문을 넘어갈 수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던 방은 그 모텔의 창고로 썼던 공간 같았어요. 장판이나 이런 건 안 깔려 있었고 뭐가 흐트러져 있었고 나가서 바로 앞쪽으로는 위로 향하는 비상구. 거기는 조금 구조가 신기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비상구가 있고 좌측으로는 복도가 쭉 있는데 그 끝에 이제 로비랑 카운터가 있고 거기서 또 메인으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로비에 가서 둥글게 있는 의자에 짐을 풀어놓고 카운터 공간을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막 뭔가 쌓여 있어서 그거를 꺼내서 들어가기도 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카운터 창문 있잖아요. 조그만한 창문.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딱 거기를 유심히 보더니 진짜 정말 많네요. 딱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많나요? 이랬더니 저기 귀신들 안 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약간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있다는 건지 안을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분도 거짓말쟁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흉가라고 분위기 잡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혼자 쉬어나 보자. 그 생각으로 이제 다른 방 가자고 했어요. 1층의 모든 방을 둘러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여자도 뭐가 달리 보이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 2계단, 3계단 정도 올라갔나? 위쪽에서 그런 소리 있죠.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걷는 소리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걸리면 안 될 때 까치발이 아니라 왜 뒤꿈치 붙이고 반 원을 그리면서 발을 떼는 막 그런 느낌의 소리 있잖아요. 진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정말 놀래가지고 다시 로비로 가서 가방에 있던 3단봉이랑 비비탄 총을 챙겼어요. 제가 왜 챙기게 됐냐면 거기 가기 불과 몇 달 전에 테스트한답시고 흉가를 다니다가 충남 서산의 폐건물에서 사람이 휘두른 파이프에 턱을 찍혀가지고 제가 7방 정도 꿰맸었거든요.
그래서 폐가나 흉가는 귀신보다는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챙겨 다녔었거든요. 비비탄 좀 센 걸로 갖고 다녀야겠네. 아니요. 가스총. 마트에서 그냥 2만 원 주고 산 거. 아이고, 야.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비비탄 총을 쥐어주고 제가 이제 그 3단봉을 들고 선두로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반쯤 딱 올라가면 180도 꺾어서 올라가는 거죠. 2층으로. 근데 딱 꺾자마자 위를 딱 쳐다보는데 엄청 마른 몸매인데 온몸에 옷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이 묻어 있어요. 머리는 스타일 있는 보이시한 머리가 아니라 남자처럼 깎아놓은 그런 머리의 여자가 이렇게 옆으로 반쯤 비스듬하게 서서 저희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두운데도 그 눈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데 모모귀신이라고 치면은 떠도는 사진의 눈과 비슷한데 그게 조금 예쁜 눈빛. 예. 예쁜 버전의 눈빛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이었고 제가 보자마자 이게 사람인지 헷갈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딱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그 자세 그대로 딱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얘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거기서 잠깐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초도 안 되는 짧은 대치 속에서 친구가 저한테 뭐 또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할 때쯤 제가 옆에 여성분한테 저거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떨어요. 그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검증 그만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나가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팔을 딱 잡고 내려가려는 순간 위에 얼어붙어 있던 귀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오른쪽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뛰어가는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막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막 이런 소리가 났는데 저는 순간에 뭐 따라갈 생각은 못하고 그대로 친구랑 여성분을 부축해가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도 계단에서 다리가 풀려서 여자분이 막 계속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짐 들고 여성분 짐 들어주고 아까 창고 방향으로 해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자분이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선 안정을 시켜야겠다 해서 데리고 차를 끌고 한 5분 정도 나오니까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차 좀 이렇게 해서 몸 좀 녹여주고 제가 대까지 바래다 드린다, 괜히 저희 때문에 못 볼 걸 보게 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에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터미널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터미널 근처까지 도착을 했고 도착했을 때 여성분이 안 내리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할 말 있으면 편히 얘기하셔도 된다 했더니 저희한테 하루만 같이 묵어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바로 서울로 넘어올 생각이었는데 주변에 뭐 찜질방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PC방에 가서 밤을 새자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인터넷만 켜놓고 여성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펜호텔에서 네. 여성분의 시점으로 계단에서 제가 2층 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든 생각이 1층 카운터에서도 그렇고 계단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저를 거짓말로 생각했던 거죠. 아, 반대로.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성분이 잠깐 생각이지만 이렇게 흉가체험 한다고 여자들 데려가 놓고 후에는 다른 쪽으로 마음 품고 막 행동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따다다다다다 빠지지 와라라락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애들이 밥 빨리 먹으려고 막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렇게 잠깐 시간 동안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엄청 많은 귀신들이 올라오고 내려와서 그 반계단 저희가 서 있는 곳에 꽉 찬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저를 가운데에 두고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랑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고 제 얼굴에 밀착된 얼굴만 6, 7명이 있었고 뒤쪽으로 붙어있는 것까지 하면 뭐 20명은 좋게 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여성분을 모시고 부축해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 얼굴을 맞대고 막 뒤에 매달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창고에서 나왔을 땐 이 여자분이 걱정한 게 제가 귀신에 씌이거나 홀렸을까봐 예. 행동을 주시했는데 뭐 변한 건 없었고 또 밖에 나왔을 때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길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런 걸 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도 너무 무섭고 막 두려워서 집에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건 뭐 단지 지금 무서움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있다가 동투면 가려 하기엔 말을 너무나 잘하던 그 여성분이 말도 막 너무 서두 없이 나오고 말할 때마다 떠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밤을 꼬박 새고 8시쯤 다 돼서 여성분 터미널에 내려드리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게 저번에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를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귀신도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거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내가 보는 게 이게 귀신인 건지 예. 아니면 귀신이 아닌 건지 정작 뭐 귀신과 다른 이 존재들을 볼 수 있지만 귀신을 보지는 못하는 건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시 이제 집에 갇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사람들이 이 존재들은 뭐 집이라고 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 친구들이. 근데 집에 있어도 많이 보여요. 남들은 뭐 귀신을 간혹가다 보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곳이나 그런 데 가서 보기 마련이지만 저는 뭐 컴퓨터를 해도 용변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엄청 거슬리고 신경 쓰였어요. 예. 단지 그나마 제가 무섭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도 모든 모양새가 완벽한 사람의 모양새였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욕실 욕조에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는데 발가벗고 남자분인데 자신 그 소중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머머. 그걸 막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추는 아저씨도 있었고. 잠깐만. 귀신인 거죠? 예, 귀신이죠. 어이구, 흉측하네. 그 컴퓨터 방문이 열려 있으면 예. 방문이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꼬마도 있었고, 근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 문이 실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뭐 쥐포나 오징어를 구려고 하면 꼭 그렇게 불만 켜면은 거기 와서 한 40, 50대 되는 아저씨인데 손을 그 불에다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도 있었고, 예. 제일 짜증나고 답답한 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면 항상 똑같은 5명이 와요. 예. 그게 그 앞에 앉아서 TV를 보거든요. 예. 그럼 내색은 안 해도 앞에서 알짱거리면 당연히 TV가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 두 번 뭐 계속 봐더라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TV를 보지도 않았고 차량 운전할 때는 구별이나 구분이 안 가니까 제가 아이패드 2개를 영상을 켜서 2개를 고정해 놨거든요. 이게 영상에는 찍히지 않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런 식으로 운전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네. 모르는 번호에서 누군가 하고 받았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아들 아빠야 딱 이 말이 딱 되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 그랬죠? 네. 예. 딱 음성을 듣는데 엄청 막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있었겠지만 진짜 그 미안함이 그 음성에서 쏟아져 나오기 어려운데 진짜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래서 그때 잠깐의 통화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제외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혼 후에 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공유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중학교 때 사고 이후로 더 안 좋아졌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냥
요즘 어쩌다 한 번씩 그런다라고 말만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그때 부도 빚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몇십억대 그 정도의 빚이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주변 도움도 받고 사업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제가 그때 당시 맨날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현장 실무부터 하나하나 쌓으면서 시작해볼 기회를 주시게 되고 제가 거기에 응하게 돼요. 그 일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일인데 한전박스나 전신주의 불법 복착물 방지를 위한 3M 시공 업무였는데 차량 한 대 지원받고 몽골형 2명이랑 한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아버지가 일을 같이 봐준다고 같이 움직이셨어요. 근데 이게 일이 좀 창피했던 게 20대 초중반 나이에 하기에는 이게 스크래퍼로 막 긁어내다 보면 잔여물도 막 온몸에 묻고 페인트도 묻고 이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전신주나 한전박스는 사람이 없는 데보다는 신호등 근처, 뭐 역 근처 조금 이런 번화가 근처에도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랑 사투를 벌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덧 2달이 거의 다 차가고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너가 형들이랑 해라. 대신 이번 주는 가까운 데 가서 일을 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 저희가 영등포에서 했거든요. 아버지가 다음 주에 본사 가신다고 네. 그날 이제 일 끝나고 몽골 형들이랑 물금치에 술을 한잔 하셨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음료수를 한잔 했고 아버지 집이 여의도였는데 거기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옆에 숙소 잡고 자자고 그래서 영등포 시장 안에 한 모텔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게 말이 모텔이지 여인숙보다 더 허름한 데였고 평소에 아버지였으면 뭐 다른 곳으로 바로 나갔을 텐데 다들 너무 취해 있어서 뭐 양치도 안 하고 잘 정도로 취해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누우셨어요.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구조였는데 그 그림과 같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TV 그리고 조금 오래된 식당에 가면 있는 옷걸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저, 몽골, 몽1이라고 할게요. 몽1형, 몽2형. 네. 그렇게 이제 누웠고, 누워서 다들 자고 저는 핸드폰을 좀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다가 나가서 전화통화를 좀 하다가 들어와서 잤는데,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막 양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헤드셋을 끼고 자려고 눈을 뜨고 헤드셋을 끼려고 일어났죠. 눈만 뜬 거죠. 근데 옷걸이 쪽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봐왔던 거랑은 뭔가 달라요. 위화감이라 해야 되나? 그 보이지 않는 공기? 예. 뭐 기운 같은 거를 저를 짓누르다 못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팩이나 영합 같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블리치나 원피스 나오는 그러니까 거. 이게 도저히 이게 제가 제대로 쳐다보다간 예. 옆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겠다 싶을 와.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고 실눈을 떠서 아래를 살짝 향해 봤는데 검은 중절모, 그 당시에 유행했던 페도라 모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쓰고 있었고 얼굴 조금 까매서 안 보였고 그리고 흰색 셔츠에 블랙 슈트 세트를 입었어요. 엄청 세련된 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속으로 침착하자.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도 있고 그 경험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혼자 막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노래도 부르고 한 체감상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젠 없겠지. 그러고 다시 딱 봤는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난생 처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 예. 제가 여태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몇 번 안 됐지만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입에서 또박또박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제 귀로 전해졌고 단지 이제 소리는 소리인데 음성보단 조금 바람 소리가 많았고 네. 흡사 일반적으로 귓속말을 속닥일 때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하하하 이렇게 하더라고. 웃을 때 하하하 하잖아요. 그냥 하하하
이렇게 하고 그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서 속으로 그냥 아이씨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뭐 됐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어떡하지? 그래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냥 여기서 죽나 버티다 죽나 뭐 그게 그거다 생각하고 그냥 확 앉아요. 확 앉아서 위를 쳐다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살면서 손에 꼽는 가장 큰 실수이자 후회였는데 얼굴이 안 보였었는데 딱 앉아서 바라보니까 얼굴이 선명히 명확히 너무 잘 보였어요. 입의 모양까지도 너무 정확하게 보였고 이거는 뭐 공포 프로그램이나 공포 영화에서 묘사되는 저승사자의 느낌이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얼굴이 엄청 앳되고 미소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쁘장한 얼굴이었어요. 그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혼동이 온 게 이게 저승사자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 실감이 나?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어는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자기를 알아보겠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 입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무서워? 무섭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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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겁먹지 마. 너를 도와줄게. 대신 너도 나를 도와. 하하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냥 그 생각이 들던 찰나에 제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먹으로 양쪽에 아빠랑 몽일 형을 주먹으로 진짜 있는 힘껏 주먹으로 내려쳤거든요. 순간 아빠가 뒤척이면서 욕을 하셨고 그때 몽일 형이 바로 일어나서 뭐해 하면서 딱 앉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존재가 없어지고 제발 불 좀 켜줘. 제발 불 좀 켜줘. 딱 그 얘기를 하고 누웠어요. 그 소리 듣고 이제 몽일 형이 바로 불을 켰고 난리가 났죠. 왜냐면 제가 그때 오줌을 쌌거든요. 오줌도 싸고 거의 혼절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으니까 아버지가 일어나 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승사자 같은 걸 본 것 같다. 예전에 아버지 같았으면은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넘겼을 건데 요번엔 안 그랬거든요. 딱 그 얘기 듣고 집 먼저 챙기고 전화기 들고 그때 당시 대리운전 막 여기저기 눌러보고 대리가 없으니까 야 차 놓고 가고 택시 타고 가자. 아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빠 집으로 가게 되고 이제 저는 실수를 했으니까 가서 씻고 자게 돼요.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버지랑 형들은 이미 일에 나갔고 거실에 나와보니까 식탁에 밥도 차려져 있고 그래서 밥도 차려놓고 갔네 이 생각으로 가는데 복도 끝방 쪽에서 한 40,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또 슥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어제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제발 좀 꺼져라 힘들어 죽겠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깜짝 놀라서 다가오더라고요. 괜찮냐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셨고 그 근방에 살기도 하고 일주일에 아버지 집을 한두 번씩 청소 겸 뭐 반찬을 해주시러 오는 이모님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막 그렇게 했다가 같이 밥을 먹고 저를 또 병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그때 내과에 가서 영양제를 맞고 집에 왔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고 그 이모님도 본인이 있으면 불편할 거니까 편히 쉬라고 하고 가셨고 근데 아무래도 공간이 공간인지라 너무 큰 공간에 혼자 있으면 잠도 못 자겠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합정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게 돼요. 친구를 만나서 밥도 먹고 걔네 집에서 하루를 잤고 오랜만에 꿈을 꾸게 돼요. 그 빨간 눈을 가진 용머리 부처가 나오고 저번 유체이탈 비슷한 사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용머리 부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입으로 물고 막 흔들던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에 그 직전에 본 귀신을 잡고 물어 뜯는 형식 비슷하게 조금 바뀌었었거든요, 꿈이. 그날도 그 꿈을 꿨는데 제가 전에 본 저승사자 닮은 귀신이 그 손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승사자가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저승사자면 이렇게 쉽게 가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꿈속에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꿈속에서 소리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꿈속에서 그 하하하 이 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막 울리더라고요. 꿈 안에서. 그리고 분명 손에 잡혀 있었는데 제 시점이 제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눈들을 향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꿈에서도 아무리 인지라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점이 눈동자들 깜빡이는 걸 보고 다시 오는 순간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검정 공간으로 확 변하는 것처럼 까매지더니 목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꿈을 깨야 되는데 왜 꿈이 안 깨지? 꿈을 벌써 인지까지 하고 있는데 꿈이 안 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하하 하하하 나를 도와. 그럼 난 너를 도와줄게. 알았어? 알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꿈에서 깨요. 그렇게 일어났을 땐 이미 한낮이었고 친구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그래서 이거 뭐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진행이 되나 보다. 그래서 전에 제 친구 어머님께 연락을 또 드리고 이틀 뒤 일요일쯤에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친구 집으로 갔고 어머님이랑 예전에 연이 닿았던 그 경기도 광주에 계신 만신할머니 그분을 찾아가게 돼요. 그간 있었던 일도 쭉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도 말씀을 드리게 돼요. 만신할머니는 현재 상황이 정확히 판단이 되지도 않고 너무 괴이하다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전에 왔을 때 그렇게 발밖에 안 보이던 존재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제 뒤에 악신 같던 존재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이번에 본 존재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존재도 어쨌든 느낌이 좋진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적을 그때 처음으로 하나를 써주셨어요. 이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이 무업을 하는 분이 아닌 일반인한테 핸드폰 번호를 준 게 3번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몽이 형과 일을 시작하게 돼요. 진짜 신기한 건 이게 부적 때문인지 그 존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보였어요. 일주일, 2주일 안 보였고 그러다가 속초에 3일짜리 공사를 잡고 본사에 들려서 이렇게 시트지, 페인트, 공구들 준비해서 떠나게 돼요. 그 3일 공사 중에 마지막 날만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2일 동안은 최대한 일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다음 장소인 충남 당진에 미리 가서 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첫날 생각보다 많은 양을 했고 둘째 날은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져갈 쯤에 한 점심 조금 지나서부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전날 묵은 숙소로 돌아왔고 형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푹 쉬어라. 나머지는 나중에 이쪽 올 일이 있으면 그때 하자 하고 그때 저희가 택시를 셋이 같이 썼는데 형들은 그럼 우리 목욕탕 가겠다 같이 갈래 해서 나는 목욕탕 안 간다. 그래서 형들 둘이 건너편에 있는 목욕탕에 갔고 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변에 무슨 냄새도 나고 웅성대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침대방에서 나가면 큰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거실 쪽에서 막 소리가 나길래 형들 사와서 자기네끼리 먹으면서 TV 보나 해서 딱 나갔는데 거실 불만 켜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보니까 시간이 제법 흘러있길래 몽일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목욕 끝나고 이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열려있는 약국 있으면 거기서 두통약 좀 사다 달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아까 분명히 냄새랑 소리가 났는데 그게 옆방에서 나는 소리고 냄새는 비가 오니까 다른 방에서 넘어왔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저승사자 같은 게 또 눈앞에 딱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기도 했는데 우선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는데 밝은데도 나온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후에 진짜 누구세요? 진짜 떨림을 최대한 감추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하하 하면서 또 생각해봤어? 나를 도와. 그럼 나도 너를 도와줄게. 또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만. 제가 진짜 저승사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하하하 소리가 여기저기 갑자기 막 들리는 거예요. 서라운드처럼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그게 조용해질 때쯤 너를 못 살게 구는 짐승이 잡아먹은 게 내 스승이자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전혀 안 갔었거든요. 당시엔. 제 꿈은 뭐고, 또 왜 대체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막 왜 대체 내가 뭘 도우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울부짖으면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용이 아니야. 용이 아니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놓친 게 없는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것이든 도울 테니까 저 좀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때부터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은 얘기를 할 수 없대. 그 이상 얘기를 하면 너도 나도 끝이다. 이제 남은 건 너한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앞에 훌훌 없어지더라고. 짐승이 용머리 붙여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근데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없어질 때도 붙잡으려고 했어요, 사실. 붙잡으려고 했는데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는데 사실 눈을 떴을 땐 침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거 꿈이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이지? 그래, 핸드폰을 보니까 몽일 형이랑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로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그 광주 만신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돼요. 오늘 일어난 일 다 얘기하고 할머니께선 천천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짚히는 게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폐사찰에서 잔날로 되돌아가서 내가 혹시 놓친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별것 아닌 거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 사건화시키는 건 아닌지, 어쨌든 이렇게 하다 얻어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꼼꼼하게 되짚었어요. 근데 그렇게 놓친 게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도 놓친 게 없다 생각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기억나요. 저번에 얘기할 때 초반에 얘기했던 얼굴에 수십 방의 벌침을 맞은 듯이 그 노인. 부은 얼굴에 낫과 호리병 든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제가 그 폐사찰 사건 이후로 처음 본 사람이 아닌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용머리 뱀한테 물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첫 꿈이 이사간 집에서 금요일에 본 휴지거리 귀신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눈동자가 하나하나 늘어났기도 했고 그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 할아버지랑 연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누군지 찾고 싶어도 방법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어머님께 몇 년 만에 연락을 드리게 돼요. 제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제가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 후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진짜 최대한 안 하고 살았거든요. 받자마자 반갑지만 반가움을 뒤로 한 채 예전에 외할머니가 사시던 마을에 혹시 이야기 나눌 만한 사람이 있나 여쭤봤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서 아직 이장님을 하며 지낸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당시에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라 갑자기 찾아뵙기보단 명절 끄트머리쯤에 찾아뵙기로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뜨문뜨문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면서 그 와중에 추석이 돼요. 둘째 외할아버지,
둘째 외할머니, 그리고 큰아재와 둘째 아재 이렇게 계셨었고, 그간 있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놓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머니는 둘째 외할머니도 그렇고 막 몇 차례 울기도 하셨고,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 보이던 아재들도 어느덧 뭐 제 얘기에 빠져가지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관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야만 어떤 일인지 풀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옷차림새나 피부, 뭐 들고 있던 낫과 호리병 막 이런 거를 얘기해도 그걸로 특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큰아재가 과일 먹고 양치하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야 패도야, 근데 네 말대로라면 그 저승사자 같은 게 용이 아니라 했다며. 그래서 예, 근데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백 번을 봤지만 그냥 검은 머리, 빨간 눈, 그리고 머리에 비해 턱없이 짧은 뱀꼬리, 딱 그거였다. 그랬더니 큰아재가 그럼 그게 용이 아니면 그나마 비슷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뱀일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애들을 키우면서 실내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뱀을 많이 접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골을 살지 않으니까 뭐 뱀을 본 게 없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본 거밖에.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뱀 사진을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전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지고 그 주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렇게 이제 다시 그 주 주말이 됐고 다시 외할머니 댁에 모였을 때 큰아재가 마을을 비롯해가지고 옆마을 2곳이랑 아랫마을 1곳, 그리고 거기서 옛날 마을잔치 사진, 앨범, 주변 어르신들 결혼 사진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올 만한 사진 모두 다 구해놓으셨더라고. 예.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가 떠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진짜 해결하고 떳떳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년이 더 된 사진들도 보게 되고, 뭐 증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습도 거기서 처음 보게 되고, 할머니 어릴 적 사진도 보게 되고, 뭐 원래 계획이랑 다르게 예촉에 빠져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어른들도. 근데 그렇게 수백 장의 사진을 보던 중에 진짜 소름 끼치고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2장을 봤어요. 예. 연말 사진이었고 85년도 8월달 사진이었거든요. 옛날 사진은 거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연도랑 월이. 일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수지로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누구냐고 진짜 막 다그쳤거든요. 근데 작은 외할아버지가 놀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약간 이렇게 누워보는 눈빛으로 야, 말도 안 된다. 딱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확실하다고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도 엄청 놀란 눈빛으로 막 저를 계속 봐요. 그리고 막 큰애자랑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저만 막 번갈아 보면서 왜 뭔데 말해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마을에 아주 심술복 고약한 오씨 집안 첫째 아들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가지고 동네 전전하다가 그 집꼴로 안 보이게 됐고 한참 뒤에 그 저수지에서 온몸이 부패한 채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인은 뭐 혼자 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이렇게 해서 내사종결로 끝난 걸로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뇌가 고장난 건지 사고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뭐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건지 이게 현실이 맞는 건지 막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꽉 부여잡고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폐사찰에서 모녀 스님 2분이 오씨 집안 첫째 둘째한테 성적으로 안 좋은 행위 당하고 살해당하셨다고 들었다. 와. 나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가 갑자기 막 뭐가 기억난다는 맞네 맞아 하면서 그때 오머머 막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억이 나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대체 폐사찰과 첫째 아들과 저와의 관련이 뭐가 있을까? 네. 저희끼리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꼭지점을 못 찾고
바로 광주 만신 할머니한테 또 전화를 드려요. 지금 말하는 내용부터 다 말씀드렸더니 시간을 최대한 빨리 낼 테니까 몇 주 뒤에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요. 점점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됐고 저랑 만신 할머니, 외할아버지, 큰아재 이렇게 4명이서 예전 그 폐사찰로 이동을 해요. 이야, 그 도착해 갈 때쯤 이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만신 할머니가 아이고 딱 그 얘기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본 사찰은 담장은 우선 다 허물어져 있었고 제가 잠을 잤던 그 큰 건물만이 좀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건물들도 거의 폭삭 내려앉은 수준이었어요. 만신 할머니가 그 앞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랑 모구들 정리하시고 제를 간단하게 지냈거든요. 네. 그러고 한 바퀴 크게 둘러보시더니 처음에 올라올 때 표정이 아니라 진짜 그런 모습을 처음 뵀어요. 엄청 겁에 질린 표정이셨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고 저한테 저승사자가 용이 아니라고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뱀이야 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큰아재가 딱 저를 툭 치면서 야 뱀 맞았네 이런 눈치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외할아버지가 막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도 예. 살아생전에 오씨 형제가 뱀을 그렇게 잡았대요. 까치살모사라고 하는 독뱀인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 7.4? 아, 살모사. 네, 그 독뱀인데 그게 예전에 엄청 비쌌대요. 예. 맨날 잡아서 수레도 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 옆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패더가 얘기할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호리병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모양의 뱀통을 들고 다녔대요. 항상. 예. 그쪽 뒤쪽으로 산이 A산, B산이 있는데 그거를 뱀 핑계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사찰에도 발을 들이면서 사고를 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신 할머니가 딱 이 얘기를 듣고 우선 다음 주 중으로 사찰에서 위령제를 하기로 했고 다른 만신 2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수지에서 이제 구슬하기로 하고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내려왔고 이제 외할머니랑 엄마는 막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만신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 자꾸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면 그때 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신 할머니가 저한테 만신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하루 자고 갈 것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가는 길에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좀 믿기 힘든데 아까 올라갔을 때 뭐가 보였냐고 여쭤보셨는데 예. 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올라가셔가지고 크게 둘러보는데 그 첫째 건물이랑 둘째 건물이 허물어진 곳에 빨간 눈의 독사령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이게 뭐 수십 수백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땅 자체가 뱀 땅이래요. 뱀의 땅. 그리고 그렇게 기운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데 그곳에 그 어떤 귀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독사령들만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꿈에 나오는 그 뱀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확한 건 아닌데 오씨 집안 첫째가 물귀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사찰까지 가서 또다시 모녀에게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또 2번 죽이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목탁치고 거기서 잠잤다는 이유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긴 너무 가혹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만신 할머니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시다가 손에 손수건을 쥐고 계셨는데 그거 꼭 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너진 담장 쪽에 길을 어찌나 빨린 건지 새까맣게 타 죽은 저승사자가 있었대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부터 50년 이상 무업을 하면서 처음 봤고 예. 지금 현지 힘으로는 해결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말하고 할머니는 주무셨어요, 그때.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신당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신당으로 간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거든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아랫지방말 같은데 니 살고 싶으면 내일 당장 사찰로 오거라. 딱 이러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옆에 계신 만신할머니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지 하고 할머니한테 여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꿔달라 하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할머니가 통화가 점점 길어지셨고 통화가 길어질수록 손을 떨면서 두 손으로 받쳐 들어야만 통화가 가능해질 정도로 손을 떨고 계셨고 그 전화를 끊었을 때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사찰로 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날이 마무리가 돼요. 와. 그리고 이유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요. 예. 와, 잠깐만. 지금 말이 안 이어지지가 않네요. 진짜 패더님, 제가 이거 장담컨대요. 시들무 역사에 남을 이야기이긴 합니다. 시들무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로 무서운 이야기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 많다고 저도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또 한 이야기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네. 제가 다음에는 무조건 그 사건에 대한 건 완결을 짓고 이후에는 2년 전부터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그런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충격적이고 전에 있던 그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도대체 이 존재는 뭘까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전부 다 그 떡밥들이 회수가 됐어요. 일단은. 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가 막이 내렸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는 패더님께서 또 이어서 나중에 또 시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장담컨대요. 이거 첫 편부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것도 역사에 남아요. 이것도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정도의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기다려 봅시다. 다음 이야기에 또 어떤 결말이라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패더님만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전편 꼭 들으시고 이 이야기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